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6분 12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11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 제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씹어먹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고 온 누군가의 아들 세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진작에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진작에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는 아들 MC 한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가 돼야 되는. 아니요. 저는 뭐 어떻게 되든 영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딸 미역이라고 합니다. 네. 와, 미역이 씨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컴백하셨어요. 오랜만인가요? 2주? 2주죠. 네. 그렇죠. 2주. 지난주에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아, 진짜 가정의 달인데 그러니까요. 가족이 좀 아프시면 안 되는데.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안 낫더라고. 잘 안 낫더라고요. 요즘 독감 유행이죠. 아니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얼마 전에 감기 걸리셨는데 한 달 반 앓으셨어요. 약간 좀 심하게 걸리네요. 이게 오래 가시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지난번에 감기 드시니까. 걸렸을 적에 계속 되게 오래 갔거든요. 아, 요즘 감기가 오래 가나? 저는 환절기마다 감기를 걸리는데 저는 좀 짧아요. 이렇게. 무조건 걸리는데 짧게 걸려요. 아직 건강하신가 보네요. 네. 요즘 그 비타민도 잘 먹고 제가 약을 6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6가지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비타민인 거죠? 약이 아니고. 네? 영양제 영양제를 6가지, 영양제를 6가지. 치료약을 6개를 먹는 줄 알고. 아니요, 치료할 게 없죠 사실. 저는 이제 정신. 제가 정신. 제가 치료.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좋아요. 네. 되게 위축이 되네요. 항우울제 같은 거 드시는 거 네. 아니죠? 자,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악플을 시달리고 있어요. 악플 폭격이 아니라 네. 원래는 악플 폭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저희의 이제 많은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사실 뭐 저나 미역이 씨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뭐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닥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 세이저 씨가 지난주에도 영향을 심하게 받고 지지난주에 영향을 받고 제가 유튜브 저희 계정을 안 들어가 저는 그냥 아이튠 그 팟캐스트로 듣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저희 계정을. 저희 계정 유튜브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진짜? 그 댓글 모든 댓글에 세이주 씨가 댓글을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과의 교감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뭐 댓글을 좀 잘 달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게 좋은 방향으로. 대부분이 그 잘못된 거 오류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뭐 정보를 그래도 나누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재밌는 거 썰을 풀자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를 저희가 잘못 해석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 해석은 문제가 개인의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해 네네. 드리면 이게 와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는 제가 그냥 말했어요. 느낌만 네. 전달해요. 예. 저도 정보를 아니 전달 안 저도 한다. 저 확실히 얘기 네. 드릴게요. 저는 느낌만 전달하지 무슨 정보 제가 무슨 이쪽 뭐 계통의 종사자도 아니고 여기서 유일하게 정보를 정보를 전달된 사람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그 전문가분들이 다 거절하시는 바람에 원래는 구성이 전문가 한 명, 영화 많이 보는 사람 한 명, 일반인 이렇게 3명 구성인데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조사하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고 또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해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또 제가 또 느낀 건 어벤져스 팬 여러분들 진짜 많다. 많고. 그러니까 마블이나 DC나 어쨌든 우리 그 코믹스 회사였던 이 회사들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어요. 뭐 미혁이 씨는 어떤 히어로물을 안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그 주로 남자분들이겠죠. 남자분들이 정말 이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세세한 캐릭터의 사건, 작은 사건 하나도 모두 기억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다고 좀 느꼈어요. 저도 그 울트라 매니아라고 서태지 씨가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매니아로서 울트라 매니아가 돼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음악 쪽에서는 정말 울트라 매니아겠지만 영화도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영화 팬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MC 한세 씨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노노미야 가문에 그 료타 씨와 미도리 씨 부부가 있어요. 아이는 이제 케이타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키 가문에 유다이 씨와 유카리 씨 부부가 그 류세이라는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6살인데 지금 아이를 교환을 해야 되냐. 근데 교환을 하게 되면 얘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부모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겪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줄거리는 간단하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문이 두 집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뭐 좀 부유하다 해야 되나 중산층의 부유한 가족. 잘 이상. 중산층 이상이거죠. 그래서 잘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인 거고 한 명은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되게 비루하고 전파사. 시골에서 되게 못 사는 집안에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좀 어떻게 보면 철이 안 든 아버지가 있는 그 두 집안이 섞이는 얘기인 건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의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소재 고른 것도 그렇고 좋은 영화입니다. 무조건. 네. 아 그래요? 무조건 좋은 영화고요. 되게 따뜻하게 네.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없게 할 수 있는데 되게 따뜻하게 그 표현을 잘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정말 치명적인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아쉬움 뭐 제가 아쉬웠던 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예. 케이타와 그 류세이한테 제 생각에 설명을 열심히 하면 일단은 영화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었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설명을 정말 열심히 꾸준히 계속 해주면 근데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정말 많이 했어요. 계속 아니 보는 저는 내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요. 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 걔네들한테 얘기해주면 그래. 근데 그런 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니게 아니라 원래 얘게 그것만으로도 완전 멘붕이 올 수 있는 게 그 맞아요. 애들 그렇죠. 나이예요. 근데 부모가 바뀐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준다뇨. 절대 얘기하면 아니요. 얘기할 수가 영화적 없죠. 요소에서 극적을 달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나중에 이 남자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상처를 줍니다. 진작에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애들한테. 아니 그렇게 가지 않고 좀 관객도 답답하지 않게 해서 다른 극적인 요소를 주고 더 극적인 요소를 주는 게 전 더 좋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답답함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답답함을 영화에서 너무 준 것 같은 게 그게 저한테 좀 아쉬워요. 다른 요소로 다른 스토리로 더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대신해 드리자면 네네. 이 감독님 취향이 그러세요. 아 그래요? 답답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좋아한다기보다 관객으로 하여금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아픔을 많이 담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다른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른다는 영화도 있어요. 네. 이건 내용은 전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찾아보세요. 네. 진짜 이것도 어른의 입장에서 혹은 여기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아이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주지 못하는 그 아픔도 있고 얘네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복받쳐온다랄까? 어떻게 너무 아픈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다 보면서도 너무 힘들고 보고 나서도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는 것도 많고 힘들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차이점이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그래도 마음에 좀 따뜻함이 남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가족애를 맞아요. 되게 중요히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 명장은 명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자,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을 하나씩 하고 싶어요. 네. 자, 이 영화에서 말하려는 메시지는 결국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 더 완성도 있는 가족이라고 그건 제가 나중에 결말쯤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였다면 그러니까 나도 네. 뭐 어떤 가족에서 살고 싶고 나중에 가족을 꾸미면 네. 어떤 가족을 네. 만들고 싶다는 상상을 많이 하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 좀 네. 더 극단적이게 만약에 이건희 맞아요. 네. 네. 하고 뭐 지금 솔직히 6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고등학생이었으면 계속 얘기해 줬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아니면 어른이 되었을 때. 네. 근데 애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받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그래서 네, 더 맞아요. 좀 예. 더 답답하고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건 그 상황에서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녹아들고 이제 뭐 더 뭘 느끼고 그러니까 솔직히 중고등학생이나 아니 고 이상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기를 지나면 충분히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알게 되면 너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뭐 선택을 해볼까 이런 느낌도 솔직히 어릴 때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건희의 딸이다. 그럼 저는 아싸 그랬겠지. 완전 이거죠. 아니 지금 부모님 되게 사랑하죠. 이건희 쪽으로 아니, 부모님이 두 개 된 거니까. 간다고 그럼요. 두 분 다 모시는 거죠. 네. 가서 아니 더 도와드리는 거죠. 완전 물심양면으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건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또 다른 부모님 생겼다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부모님이 싫다거나 한 건 아니고 되게 좋으시고 되게 존경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희를 상상하지 말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완전 빚더미에 안고 도박하시는 알코올 중독의 그런 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자, 니네 아버지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그것까지는 이 감독님이 되게 싫어하는 왜냐면 지금 이 영화에서는 양쪽 다 좋은 부모는 맞아요. 좋은 부모 색깔이 다른 것뿐이지 두 분 다 좋은 부모예요. 근데 정말로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절정을 치닫네요. 만약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게 재밌겠죠. 네,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과 전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좋은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부모님 나타나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돈 내놔라. 사랑과 전쟁이 그건가요? 그 신구 씨가 나와가지고 4주에 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에서 해가지고 이제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겪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이라는 게 따뜻함을 안고도 있지만 이게 잘못 끼워졌는 집안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피라는 거를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말고 들어가면요 전체가 말려 들어가는 게 이 또 가족 구성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좋아하거든요. 부모가 맞아요.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 끝나죠. 진짜 모든 걸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귤이 한 상자 있으면 네. 하나가 썩잖아요. 네. 그럼 싹 다 썩듯이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그게 꼭 가족이든 아니면 회사든 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네. 싹 다 이제 그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혁이 씨가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주신 너무 제가 다른 네. 화두를 던졌나요? 아니요 좋아요. 그런 부모가 갑자기 내 진짜 부모라고 나타났다? 저 상상도 하기 싫고 와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내 빚 좀 어떻게 보면. 갚아내라. 네, 나 네 그럴 수 부모다. 있잖아요. 막 이런. 그리고 친자 확인을 했는데 진짜 맞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끝나는 거예요. 멘붕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지금 일본의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네, 그런 맑고 건 깨끗한 아니죠. 영화예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어둡진 완전, 않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부모가 마음에 드세요? 왜 갑자기 기쁜 한숨을. 한숨이 정말 깊은 한숨이 쉬어지는 고르기가 게 이게 고르기 쉽지 않아.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 맞아요. 감독님도 일부러 다 좋은 부모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놓은 거죠. 고르기 쉽지 네. 않게. 저는 대기업 아 그래요? 머리 쪽으로는 대기업 그 부모님이 좋은 거고 마음 쪽으로는 가슴으로는 이제 그 사이키 집안이 좋은 거죠. 아니요 가슴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가슴으로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요, 경제적인 거를 아니 생각 안 영화 할 잘 수가 보신 없어요.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그 대기업을 다니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냉정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계속 교류를 하고 교류- 놀아주고 고려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나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이게 막 사악하고 돈만 많이 벌어 그리고 막 완전 쓰레기처럼 행동하는 거야 막 그러면 솔직히 이쪽을 그렇죠, 택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근데 예.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여기도 좋은 선택할 부모인데 필요가 돈을 없죠. 잘 벌고 근데 이쪽은 애매하겠어요. 교류도 예, 잘해요. 그 교류도 잘해요. 잘 놀아주잖아요. 그게 막 아이하고 본심이 피아노 아니더라도. 쳐주잖아요. 아이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 봤어요? 두 분의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 철학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 맞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렇죠. 난 잘 사는 집. 잘 사는지. 저는 그 영화에서 감독님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약간 이해했어요. 분명히 어떤 감독님들도 자기의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좀 은연중에는 아니죠. 대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애매하게 비슷한 어떤 고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해도 결국 아이들은 부모가 최대한 많이 놀아주는 부모가 좋은 거다, 좋은 부모인 거다라는 메시지는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마음에 동의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 처음부터 말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 미혁이 씨가 그랬잖아요. 아기한테 장난감 하나 뺏어도 되게 큰일이라고. 근데 그 큰일인데 부모님이 바뀌는 거는 그 아이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바뀌는 예, 거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안 좋은 부모도 아니고 두 분 다 좋은 부모지만 어릴 때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컸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지금에 와서야 특히 우리나라처럼 물질이 되게 만능이 되는 이 시대에 와서야 노노미야 가문의 이 아버지가 되게 멋있는 그리고 좀 나중에 내가 봤을 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집안일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뛰어놀고 좋아하고 그럴 만한 입장에서 자유롭고 사이키 집안에 가면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노노미야 집안에 가면 친구들과 못 만나고 아침에 시간을 학원을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자랐으면 그리고 뭘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있고 스케줄이 계속 스케줄 꽉 차 빡빡해요. 있고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 아이는 인성적으로는 좋게 자라지 않았을 확률이 컸다고 봐요. 저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사이키 집안을 보면요. 아버지인 유다이 씨. 네. 유다이 씨의 표정을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영화 보는 내내. 근데 거기 아들이죠. 사이키 집안 아들이죠. 류세이. 네. 이 친구가 저쪽 집에 가던 여기에 있던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아니요 신경 그렇지 그런가?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계속 대해요 사람을. 근데 거기에 뭐가 저는 편안하게 대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편하게- 저는 뭘 편하게 읽었냐면요. 된다면서요. 뭘 읽었냐면요. 그 유다이 씨가 이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머릿속에선. 저쪽 집을 가도 언젠간 넌 다시 올 거다. 이 아이도 내가 키우고 이 아이도 내가 키울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한마디로. 제 생각 그렇다기보다 네. 자기가 이 애를 되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도 당연히 사랑과 관심을 키울 거니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심보다 아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너무 완전 좀 그러면 싸우자는 지금 여기서 료타 씨와 똑같은 맞잖아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둘 다. 뭐예요? 그 노노미야 료타는 네. 법적으로 뺏으려고 한 거고 이 사람은 그렇죠. 심적으로 뺏어가지고 다 키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그렇게 엔딩에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사이키 씨 집안 이 철문점으로 그쪽으로 보이죠. 철문점을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네. 끝인데 그 영화 중간부터 저는 이 료타 씨가 거기 가서 다 같이 살면 되겠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럼 료타 씨는 출근을 어떻게 되니까?
아니 뭐 어쨌든 기러기 아빠 되는 거야? 어쨌든 옆집에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그 땅콩집 유명한 거 아세요? 땅콩집이라고요.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데 이 부지가 또 비싸잖아요. 집 두 개를 그래서, 붙여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 집 두 개를 지어요. 벽 하나를 집 하나 짓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이렇게 이 데칼코나미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붙여요. 그렇게 해갖고 두 집이 한 공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치죠 또 가운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나 혜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 지붕 두 가족. 네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땅콩집이에요. 근데 집을 반으로 벽으로 하나 제가 세워서 막았어요. 보기엔 류타 씨 집이와 루다이 씨 집이 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료타가 출근이 문제라니까요. 완전히 깡식 올라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면은 대기업 다니는데 정근 신청하면 되는 거죠. 안 이분은 돼요? 이분은 출세욕 때문에 지금 거기 어디냐 황금 그쪽 가는 것도 되게 아니야. 그랬는데. 출세욕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 이분은 아니, 근데 자식을 제가- 버릴 아니 것 근데 같아. 마지막에 좌천되잖아요 이 사람. 결국에 자초이라 볼 수도 있죠. 예. 제가- 어차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좌천되는 복선이 깔린 거 보니까 엔딩이 이렇게 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좌천된 김에 자천 지역 그쪽이 또 아니니까. 아니요 그쪽 옮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천된 대기업들은 다 김에 옮겨줘. 철물점을 같이 운영하는 거지. 아 그런 도리고. 그러니까 되겠네. 뭐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려 철물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그거를 배우면 되겠네 이것도 해갖고. 예, 퇴직연금을 받아서 맞아. 투자를 해서 브레인을 함께 합치면 더 철물점을 아니, 철물점 키우고 옆에 이분은 인테리어를 하고 목공서 이분은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같이 살면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니 이게 충분히 예상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좌천되자마자 엔딩은 이렇게 나겠구나.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들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애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쪽 집안으로, 왜냐면 이렇게 좋은 기운이 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있는 쪽으로 이제 전파되는, 서서히 하고,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이 부인이 미도리 씨가 나중에 이 부인이랑 막 상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남편한테 솔직히 남편이 딱딱한 사람이고 삭막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럴 수 있어. 뭐 임신하고 뭐 출산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방을 쓰고, 결국 뭐 그 간호사가 범행을 저지른 것도 제일 좋은 네. 방을 쓰고,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나중에 이쪽 그 부인 유카리 씨랑 전화를 하면서 되게 막 행복해하고 막 맞아요.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게 점점 약간 그쪽 좋은 기운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좌천이 됐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 생각도 바뀌는 거야, 점점. 음. 그걸 좋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꼭 승진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과 어울리고 한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좌천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말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도 예. 딱 좋은 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다이 씨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료타 씨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느낌인 거죠. 그쵸? 처음에는 예. 예, 그 점점 이제 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진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약간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말 돈 끝나요? 벌어오는 말 끝나요? 돈 되게 벌어오는 그러니까 기계. 찌찌뽕. 요즘 그 아버지들이 되게 허무하게 생각하는 네. 내가 돈 벌어주는 기계냐. 네.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랑 교류를 안 해. 애 볼 시간 없고 막 돈만 열심히 벌어서 밤 늦게까지 하고, 애들이랑 정작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는 애들이랑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벌어줘서 그 돈으로 그냥 교육시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왜곡된 아버지상에서 점점 진짜 아버지로 가는 그 단계를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 먹고 못 살아요.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들이든 뭐 딸이든 간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이 자식을 부모로서 키우고 싶은 건데,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바빠서 이 자식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생겨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다면 극으로 달리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장르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짜릿하죠. 아이 셋을 이렇게 유다이 씨처럼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힘들죠. 요즘에 힘들죠. 그렇죠. 아이 셋을 유다이 씨처럼 전파설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산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러잖아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공부시켜서 어떻게든 뭐 한 명이라도 막 뭐 니네가 희생해라 뭐 한 명이라도 잘하는 애 해가지고 서울 보내려고 하고 네. 막 그게 우리나라 정서. 제 삶의 가치관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약간은 성공가도를 달렸다만 해도 이 료타 씨 마음이었어요. 약간 그쵸. 제 마음가짐은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완전 완벽하게 유다희 씨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되셨네요. 근데 사실 그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벌써 아버지가 네. 되셨어요. 제가 두려운 건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제가 아이들을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좋은 거란다라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다른 집안 아이들은 다르게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맞는 거야라고 우기기가 쉽지 않은 포인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따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그거를 보내고 대안학교 그런 거지. 제가 대안학교 네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키우면 애들이 이제 망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결심을 한 사람들은 대안학교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포기하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네, 힘들죠. 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민도 많고요. 그러니까 네. 급증했대요. 저의 가치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하는 얘기가 진짜 대안학교 아니면 이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주위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비슷한 사람들하고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선 절대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친구가 아니고 밟아 뭉개야 되는 적이 되는 버린 순간부터 친구들과 노는 게 일종의 경쟁이 돼 버렸어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게임도 경쟁이잖아요. 이 친구를 PVP를 뜨든 뭐 레벨을 올려서 하든 이기는 게임들, 그냥 즐기는 게임들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의 숲 이런 것들은 전쟁이 없어요. 그냥 네. 뭐 마을 꾸미고 뭐 물건 사서 자기 뭐 이쁘게 꾸미고 우리는 다 이제 칼질하고 이런 게임들인데 동물의 숲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이게 있어요. 특정 콜렉션을 집을 누가 더 이쁘게 꾸미나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서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막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가 네. 그 IT 일이고 네. 회사를 또 오래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그냥 료타 씨의 가치관이에요. 노노미아 집안. 요즘에 다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제가 이제 개조시키려고 이거 보여주세요, 이 영화. 개조시키려고 네.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봐도 그때뿐이지 안 바뀌어요. 계속 왜냐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네.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진짜 딴 나라로 뭐 가야 돼요. 정말 뭐 덴마크로 가든가 뭐 그래야지 이게 되지. 영화를 촬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누노미아 가족들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 같은 걸 느끼고 네. 그리고 사이키 쪽은 되게 모두가 평화로운 수평적인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촬영 기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적용을 네. 했나 봐요. 유심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거를 신경 써서 봐보세요. 노노미아 가문의 이제 료타와 케이타, 미도리 씨를 찍을 때는 카메라가 하나면을 잡아도 위아래로 잡고요. 료타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무빙을 해도 위아래로 움직여요. 아니면은 눕혀놔도 세워서 눕혀요. 발이 앞쪽으로 오고 머리가 위쪽으로 간다든가 반대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사이키 쪽 집안을 찍을 때는 유다이 씨가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아니면 아이들을 높은 곳에 올리고 해서 눈을 맞춘 상태가 돼서 카메라가 수평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류다이 씨가 노노미야 가문하고 같이 이제 참관 수업 이런 거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때도 유다이 씨는 캠코더를 찍을 적에 자세를 상당히 낮춰서 찍어요. 네네. 그러다 딱 한 장면만 위에서 찍어요. 노노미야 가문의 할머니와 료타 씨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같이 찍자고 하니까 저도 나와요 하면서 찍을 때 이 가족들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높이 들어서 찍거든요. 이 노노미야 가문에 맞춰서 찍어주는 건 거예요. 관객들한테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촬영 기법이었네요.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볼 때 유심히 봐보세요. 이게 진짜 미묘한데 이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마지막 엔딩 할 때도 보면은 노노미야 료타가 낮은 곳에서 걸어가고 케이타가 높은 네. 곳에서 걸어가요. 그래서 둘의 시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서 서로 간에 진짜 대화를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마음을 터놓고. 아이가 좀 높은 데서 걸어가고 아버지가 좀 낮은 데서 걸어가면서 눈높이가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그 노노미야 가족 그 가문 그 료타 씨 그 배우가 후쿠야마 마사하루 그리고 사에키 씨 가문의 유다이 씨가 릴리 프랭키라는 분이에요. 자, 이 아버지들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씨 그분 같지 않아요? 아, 난 정우성 너무 닮아가지고 진짜 잘생겨가지고 너무 아니 돈도 잘 버는 사람이 그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걸 리메이크한다 하면 정우성 씨가 어울릴까요? 이제 어울릴 나이 됐죠. 그렇죠. 어릴 나이가 됐죠. 네, 이제 애 아빠 해도 되지 뭐.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이렇게 하고 한쪽은 유다 씨, 릴리 프랭키 씨는 그냥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후줄근하시고 예, 정말 후질근하시고 캐릭터를 딱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미도리 씨가 이제 료타 씨 아내죠.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이 두 분 캐릭터도 좀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유카리 씨 얼굴이 굉장히 선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류세이 그러니까 그 전파자집 와이프인 거죠. 아, 담배 피우는 그분? 아 담배도 폈다 맞다. 네. 진짜 자유롭다. 그러니까 료타 남자 쪽은 그 노노미야 쪽이 좀 세고요. 그리고 여자 쪽으로 가면 사이키주 집안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죠? 여자분은 위에 있죠. 그래서 미도리 씨가 류카리 씨한테 상담도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류카리 씨는 미도리 씨한테 이제 뭐 알켜주는 입장이 되는 거고. 센 엄마, 센 엄마, 강한 엄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이트가 이 사이키 씨 집안으로 가서 적응을 못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꼭 안아주잖아요. 앞에서 안아주나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안아주는 장면인데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미도리 씨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류세이가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케이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지 않고. 장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전 이 장면이 그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이 영화 전체적인 베스트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료타 씨가 아이를 바꾸고 있다가 이제 넌 이제 나를 아빠라고 얘기해야 돼라고 했더니 나 안 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빠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 안 돼? 계속 왜냐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료타 씨의 어릴 때 모습하고 정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뭔가 떡 부러지고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원인을 무조건 들어야겠고 끝까지 이런 그 색깔을 이 류세이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도 애를 일찍 바꿔라 핏줄이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 어린애들은 왜요? 계속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케이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케이타는 안 그래요. 케이타는 되게 굉장히 순종적이죠. 네, 순종적이잖아요. 얼굴도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그렇고 보면 그 케이타 모습이 그 유다이 씨 순종적인 맞아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애를 빨리 바꾸라고. 핏줄은 못 속인다고. 네네. 그 핏줄이 그대로 나온 거기도 하고 이 로타 씨도 슬픔이 있던 아버지인 거잖아요. 자기 과거가 있었던. 예. 그리고 료타 씨가 마지막에 영화에서 전혀 나오진 않지만 제 상상 속에서 이런 씬을 하나 만들었어요. 료타 씨가 이제 류세이를 키워봤잖아요. 네. 잠깐 키우잖아요.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은 못 키우겠다. 다 줘버려.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못 키우겠다. 케이타라 돌아와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케이타를 두드렸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류세이가 딱 바꿔 보니까 완전 나 같은 성격이. 야, 나 같은 애 못 키우겠다. 아니면 피아노를 가르쳤잖아. 피아노를 무조건 쳐야 된다고. 근데 피아노 재질 없어 싫어했는데 그 사진 찍기 너무 잘 찍었어. 그래서 얘는 사진을 좀 키우겠구나. 그래. 일 버리고 사진 작가를 키우겠구나. 빡세게 다시 굴려야지. 다시 돌아와라 하기 위해서. 막장이구만 진짜. 근데 외모는 딱 그 집안 맞던데. 이게 2013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장이 스필버그였어요. 스필버그 씨가 딱 좋아할 만한 내용 아니에요? 가족. 그렇죠. 가족에. 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극찬을 했고요. 네. 직접 리메이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 당시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료타 역의 톰 크루즈 그리고 유다이 역의 잭 블랙을 제안했다고. 이게 잭 그냥 블랙이 누구죠? 잭 블랙? 스크로블하게 나왔던 그 뚱뚱했던 남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지어진 말인지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의 맛있었던 부분, 맛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는 부분은요. 전형적인 일본 영화답게 네. 느린 영상미, 예, 느림의 미학, 네, 이런 걸 또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좀 맛있었던 부분이고, 가족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영화가 느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영화를 보게 돼 있거든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 맛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자,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할게요. 뭐요? 자, 한 줄 평과 별점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조건 추천이고요. 저는 이건 액션 영화를 좋아하든 뭐 멜로를 좋아하든 코믹을 좋아하든 이건 무조건 추천입니다.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한 줄 평은요.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별점은 4점으로 할게요. 네. 미영희 씨는 유일하게 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신데 예, 예. 그렇게 어머니가 저는 되시는 건지. 그렇게 어머니가 되려면 일단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야 네, 그게 정말 제일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어머니가 될 수 없는. 프랑스는 미혼모가 추세입니다. 아니 그거는 미혼모가 되려고 해도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안 그리고 사실 생겨요. 저는 이제 안 미혼모에 생겨요.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네네. 프랑스는 정책상으로 미혼모를 장려까지는 아닌데 미혼모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지원이 많죠. 네. 예. 맛있는 분, 맛없는 분. 저는 그냥 거기서도 그 방송에서도 뭐지 세기의 명화라고 하고 네. 그 방송이 됐잖아요. 명화예요. 정말 잘 만들었고 참 따뜻해지면서 참 이게 약간 대충 막 이런 따뜻한 얘기 만드는 걸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눈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보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고 정말 잘 만든 영화.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맛없는 부분은 그냥 제가 좀 너무 피곤했다는 거. 네, 영화 항상 좀 피곤하시니까. 네, 영화 자체에 대한 뭐 불만은 전혀 없고요. 네, 뭐 다 괜찮은 영화고 저는 한 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만점. 네, 만점. 명화예요, 명화. 네. 근데 뭐 그게 막 와우 재밌어 막 이건 아닌데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영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그 좋은 영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거죠. 이게. 좋은 영화예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진짜 맛있었던 부분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왜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진짜 이 가족애가 뭔지도 생각됐던 것 같고, 뭐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내가 좀 컸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으면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좋았고요. 마음에 안 들었던 별로인 점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그래요? 예. 왜 힘든 이유는 뭐죠? 그 갈등이 되는 거죠. 이쪽이 맞는 건가, 이쪽이 옳은 건가, 이쪽이 옳은 건가, 이쪽이 옳다고 해서 이 반대쪽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내 자식은 혹은 나는 어디서 크길 바랬고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생각이 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들 지금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아까 진짜 정말 그 말씀 저렇게 드렸잖아요. 저렇게 힘든 거는 솔직히 저는 힘들진 않았거든요. 저도 간단했어요. 그냥 옆집을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아버지들 자세가 안 돼. 진짜 아버지들 자세 그러네요. 세이주는 네. 정말 아버지가 될 자세가 돼 있네요. 예. 전 진짜 이게 고민을 너무 힘들어서. 했네요. 예. 전 땅콩집 벌써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화 보는 중간에. 아, 네. 예. 땅콩집을 지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예. 이 감독님의 의도를 아직 너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의 의도를 너무 잘 받아들인 건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타인과 시선을 맞춘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는 저기 본인이 정작 눈높이를 잘 못 맞춰요. 그게 힘든 거죠. 세주 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상과 현실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세주 씨가 눈높이가 잘 안 맞아요. 네, 혼자 맞아요. 안드로메다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눈이 높다는 건 아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저는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예전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진 찍는 걸 보니까 동상을 찍을 때 동상을 다 사람들이 앞면을 찍잖아요. 앞면에서. 그래서 제가 동상에 엉덩이만 찍었더라고요. 동상에 앞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튼간에 다른 얘기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별점을 말씀드릴게요. 별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5점 만점 다 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벅차게 봤고 제 인생의 영화로 좋네요. 꼽아도 몇 손가락에 확실히 꼽는 진짜 좋은 좋은 영화라고 영화거든요. 생각돼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영화는 아버지 입장이었잖아요. 네.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려면 이 감독의 다른 영화인 아무도 모른다를 보시면 네. 정말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컸을 때 아버지를 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냐를 본다고 치면 타키다 요지로라는 감독이 만든 굿 앤 바이, 우리나라엔 굿바이로 나왔어요. 히로시 네. 이르코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아. 이걸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또 어른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영화거든요. 네.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라 불리면 애청자인데 그 장문의 사연을 소감을 2번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아, 이분을 네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연애 상담은 아니죠? 연애 힘드신가요? 연애 상담 보내주세요. 여기 그러니까요. 연애 전문 기자가 있어요. 제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아닌가요? 아니요. 네, 저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 다른 분이 아니고 박준영 씨라는 분이신데 네. 아이디가 남자분인가요? 네, 아이디가 다른 걸 안 쓰시고 박준영이라고 본인 명을 쓰시는 아이디가 것 같아요. 박준영이고 실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은 못했네요. 역시 눈높이를 맞추면 세상이 다 이분입니다. 소개할 때 이렇게 해야죠. 아이디 박준영님이 보내주신 이렇게 하셔야죠. 아. 네. 제 성이 셋이고 이름이 이준 건 아니죠? 네. 이주 씨. 예. 여튼간에 이분이 되게 저한테 좋은 글을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 글을 제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메일을 딱 봤다가 잠을 못 자고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시간에 답장을 보내면 이분이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냈거든요.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영화 이 감독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송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다음 주 영화는요. 미친 영화, 황사 영화, 황사로 돌격하는 남자의 영화 매드맥스를 하겠습니다. 야, 매드맥스가 진짜 몇 년 만에 그러게요. 잠깐만.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시작을 볼 수도 있고요. 리부트도 볼 수 있고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매드맥스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